한번 그 FTP 값으로 한번 30분을 한번 타봐. 그리고 나서 30분을 타보고 나서 과연 내가 이거를 반은 거잖아 딱. 그러면 여유가 조금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힘들지만. 그래서 반이 지나고 났을 때 너가 과연 이거를 버틸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면 너가 좀 높게 나와. 이게 사람들이 이게 몇 점대인 거를 포기를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맞아. 안녕하세요, 백만킬로 박선호입니다. 오늘은 파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기존에 알고 있던 FTP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TP는 본인의 능력치, 전투력이라고 많이 퍼져 있으나 FTP는 단지 그런 전투력만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위한 효율적인 워크아웃과 각종 데이터, 몸 상태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하는 수치입니다. 능력치의 의미보다는 훈련과 데이터 관리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최초의 FTP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FTP의 개념은 2003년 최초의 파워미터 트레이닝 방법서적인 앤드류 코간 박사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당시 이 책에서는 FTP를 1시간 동안 낼 수 있는 최대 평균 파워로 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운동 시에 우리 몸에 쌓여있는 젖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힘을 낼 수 있는 상태로 1시간 동안 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혈중 젖산량을 알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값을 구해야 하지만 이 상태를 파워 테스트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0분 동안의 파워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실제로 매번 일정하지 않는 결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분 파워에 곱하기 0.95를 한 값이 현존 사용하고 있는 FTP 파워입니다. 이 20분 파워에 0.95를 FTP 테스트를 고안한 책의 공동 서자인 헌터 알렌이라는 사이클 코치인데요. 그런데 원래 정석의 20분 파워 테스트는 20분 파워 테스트 앞서 5분의 시간 동안 전력 질주를 한 다음 에너지를 소모하고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로 쉬고 난 후에 20분 테스트를 들어가야 정확한 수치값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5분을 힘을 다 쓰고 나면 일반 동호인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벌써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분 파워가 절대 맞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방법에서는 책에서 나온 방법은 일주일에 3번 간격으로 테스트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동호인이 하기엔 너무 어려운 수치값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5분 동안 피크 파워를 하고 20분 파트에 들어가면 회복이 안 되어서 형편없는 파워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G프트를 통해서 하는 약식 FTP 테스트 이 5분의 강도를 훨씬 약하게 낮춰놓고 몸풀기 정도로 강도가 낮게 설정한 다음에 FTP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파워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고 있는 FTP가 전혀 맞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분 파워를 측정한 FTP 값이 뻥파워가 될 수가 있고, 그 뻥파워를 기준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수치값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트레이닝을 소화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식에 관련된 것도 FTP가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복도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훈련된 선수들 대상으로 실험을 해도 20분 파워를 했을 때 0.88에서 0.93 정도의 값이 나온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0.95%가 절대 안 되는 값이죠. 그래서 이 테스트보다는 더 많이 하시는 램프 테스트에도 방식이 있죠. 이 램프 테스트는 이제 VO2 맥스를 추정하기 위한 방식인데요. 10분에 20W씩 올려서 마지막에 모든 힘을 다 쓰고 페달링을 놓을 때까지 탄 뒤에 최고의 1분 파워를 최대 유산소 파워라고 정의를 하고 탐색해서 0.75를 곱하게 됩니다.
이 수치도 실제로 일반인들 트레이닝 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FTP 수치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뭐 8분짜리 테스트나 1시간 라이딩 후에 노멀라이즈드 파워를 추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모든 FTP 테스트는 추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 자기 파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0분 파워를 0.95나 G푸트에서 램프 테스트를 통해도 자동 갱신된 FTP의 본인의 훈련에 활용한다면 대부분 일반인들에게 맞지 않는 FTP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14년도에 이 FTP를 고안한 앤드류 코간조차도 FTP는 모두 1시간 파워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이 FTP를 재정의하게 됩니다. 바로 WKO4에서 MFTP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는 기존의 FTP 방식과 다르게 5분 파워 테스트, 10분 파워 테스트, 20분 파워 테스트, 다양한 시간대의 파워 테스트를 통해 수학적인 형태로 FTP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FTP 1시간 파워가 아닌 개개인의 다른 시간대를 갖게 되는데요. 이것을 TTE라고 합니다. FTP의 파워로 최대 유지할 수 있는 시간대죠. 보통 30분에서 70분 정도로 정의를 하는데 이 MFTP 이전의 FTP 테스트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실제 역량에 적합한 FTP를 추정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러한 모델링 FTP를 개선해서 과대 추정, 과소 추정한 부분을 해결한 것이 이제 라이덕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FTP 디렉팅만큼은 이용자들 사이에 정확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많은 용어와 개념들이 나와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한다면 FTP는 훈련과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역량에 적합한 FTP를 활용하실 때 100만원 남짓하는 파워미터가 1000만원짜리 기안 프레임을 부끄럽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0.95를 사용하는 방법을 FTP로 값을 정해놓고 사용하실 건데 이제 평탄한 코스를 타야 되니까 고정 롤러에서 본인의 FTP 값으로 30분 이상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이 영역대로 1시간을 마칠 수 있을지를 한번 본인한테 질문을 해보시면 너무 높게 추정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30분 정도를 한번 본인의 FTP로 한번 타보시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방법 20분 파워를 0.95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낮춰서 곱하기를 낮춰서 본인의 FTP 값을 정확하게 세팅하는 게 이제 인터벌 수치 영역 때도 그렇고 리커버리 할 때도 더 유용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FTP의 활용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00만 킬로 박선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되게 많은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일단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나도 생각하는 게 분명 뭐 예를 들어서 뭐 150% 강도로 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만 설정해놓고 강도 자체를 좀 낮췄었어. 난 그게 이제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는 영역대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0점 잡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 그래서 너도 한번 그 FTP 값으로 한번 30분을 한번 타봐. 그리고 나서 30분을 타보고 나서 과연 내가 이거를 반은 거잖아 딱. 그렇죠. 그러면 여유가 조금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잘 힘들지만 그래서 반이 지나고 났을 때 너가 과연 이거를 버틸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면 너가 좀 높게 나와. 이게 사람들이 몇 점대인 거를 포기를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파워 영역대가 정확해야지 휴식도 더 알맞게 줄 수도 있고 훈련 강도도 알맞게 줄 수가 있는데 오버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고 너무 훈련이 안 될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기 때문에 문점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